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전의 이재석입니다. 벌써 성인 7번째예요. 아, 오늘은 양이 조금 많아 보여요. 보시면은 여기 이 문서의 내용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요런 것들은 배웠어요. 그리고 사전 성인 관련돼가 요게 조금 이제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앞에서 배웠고 오늘은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다 배우고 나면은 아 그렇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요렇게 이제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할 게 이제 순차적 승인인데 그와 비슷한 게 이제 병렬 승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모든 사용자가 승인해야 됩니다 하는 요 부분이 전체 여기에서 조금 내용이 추가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할 걸 볼 건데요. 파워 오토메이트로 순차적인 승인을 관리한다 이렇게 됐는데 요게 이제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일부 워커로드는 최종 승인자를 록오프하기 전에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최종 승인자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재무부서에서 만약에 $1,000가 넘는 송장을 승인하기 전에 재무부서에서는 이렇게 $1,000가 넘으면은 승인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누군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가 봐요. 이러한 순차적 승인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이제 요 내용은 아니고 요런 내용도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휴가 요청을 순차적으로 관리하는 요걸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번 연습에서는 시어 포인트 예제로 사용하는데 꼭 시어 포인트 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워 오토메이터가 이제 연관되어진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 200개 이상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서비스로도 이제 승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이 밑에 나왔네요. 예, 흐름의 자세한 내용 이 정도에서 놓고 한번 볼까요? 예, 처음에는 쉐어포인트 목록에 휴가 요청이 만들어질 때 시작됩니다. 여기 쉐어포인트고 여기에 흐름인데요. 여기에 이제 휴가 요청. 제가 이제 휴가를 신청하는 거죠.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때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요청을 승인센터에 추가한 후 그 요청을 사전 승인자에게 전자메일로 보냅니다. 여기에 이제 최종 승인자가 있는데 중간에 사전 승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승인자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쉐어포인트에 미리 접고 그다음 approve 요 사전 승인자에게 메일 보낸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결정을 할 거잖아요. 사전 승인자가 yes냐 no냐 결정을 할 건데 여기 직원에게 사전 결정 내용을 전자메일로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죠. no이든 yes이든 no면은 이제 리젝을 했다는 이메일과 그걸 이제 쉐어포인트에 업데이트하는 요 과정이 있고요. 이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사전 승인자의 결정과 의견을 쉐어포인트 목록에 업데이트합니다. 요 부분이고 요쪽에 이제 승인나도 업데이트하는 거죠. 승인나도 업데이트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승인자에게 요청을 보냅니다. 요럴 경우에 이제 이쪽에서 여기 yes일 경우 이쪽에 이제 또 보낸다는 거죠. 최종 승인자에게 여기서 이제 no면은 끝나버리고 yes이면은 yes일 경우에 요 최종 승인자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도 결정을 할 건 거잖아요. 결정을 하면은 no이면은 리젝했다는 이메일과 그 내용을 쉐어포인트 업데이트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yes인 경우에 이제 승인 이메일과 그 내용을 업데이트한다라는 게 이제 전체 흐름이에요. 쉽죠? 이렇게 봐서 여기서 프로프에서 놓으면은 여기 바로 가버리고 yes 되면은 이제 최종 승인자 가서 또 yes 하고 no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그래서 안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앞에 내용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조건을 보시면은 파워 오토메이터가 있어야 되고 쉐어포인트 목록이 있어야 되고 메일을 보낼 거기 때문에 아웃룩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0개 이상 이제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한 450개 이상 된 것 같아요. 이게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는 거가요. 아까 200개라 했는데 지금 한 450개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쉐어포인트라든가 아웃룩 같은 경우는 꼭 MS 제품을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젠데스크라든지 쉐일즈포스, 지메일 이런 것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흐름을 만들기 전에 일단 쉐어포인트에서 목록을 만든다는 거예요. 목록이 뭔지는 저번에 한번 보셨죠. 이 목록이 나중에 휴가 승인 요청에 사용됩니다. 이 연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온라인 쉐어포인트 온라인에서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열을 포함하세요. 이 말은 우리 저번에 쉐어포인트 이렇게 쭉 봤지만 요 위에 머리글 있죠. 요 머리글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열을 포함하세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열이 꽤 많습니다. 저번보다는. 그래도 생각해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다음 열을 포함해야 됩니다. 뭐 휴가니까 시작 날짜하고 종료 날짜가 필요하죠. 이때 여기 직함이 빠졌네. 직함도 필요한데 한 줄 텍스트라고 요거 날짜니까 여기 데이터 타입은 날짜 몇 시간. 그 다음 째 코멘트는 여기 휴가를 내는 사람의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휴가를 가고 싶습니다 라는 코멘트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저번에도 댓글이라고 여기는 또 코멘트라고 하고 이게 한글 번역이 좀 약간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제 설명 듣고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코멘트는 한 줄로 해도 되는데 이거 여러 줄 하는 게 더 좋아요. 요런 것들은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구구절절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휴가를 이런 이유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길어지면은 여러 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네요. 최종 승인된 사람의 yes, no도 있고요. 사전 승인된 사람의 yes, no도 있잖아요. 사전 승인해서 no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yes일 때 승인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여기 승인됨은 이제 그때 사용하려고 필요한 거고 그 중간 승인자는 요 사전 승인됨. 그리고 여기 관리자의 의견도 필요하고 여기 관리자의 의견도 있어야 될 건데 안 보이네요. 밑에 내려가면 있나요? 사전 승인되면은 코멘트 요 관리자의 의견 사전 승인 뭐 거절 이유 이런 건 안 나눠봐요. 뭐 그니까 요렇게 이제 만들어도 되고 뭐 여기처럼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빼버렸네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들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쭉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좀 부실해 보여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앞 시간의 것들 쭉 보시면은 요 그림으로 좀 더 상세하게 돼 있으니까 요 뒤에라고 이제부터는 막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설명 없이. 나중에 이때쯤 되면은 막 설명해요. 그냥 이런 그림도 없어요. 예, 앞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쉐어포인트 목록의 이름과 URL 왜 기록한지 알겠죠? 여기에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러한 항목은 나중에 새 항목이 만들어지는 경우 트리거를 구성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트리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이제 목록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플로우라고 해서 흐름을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파워 오토메이트에 로그인을 하고요. 왼쪽에 이제 내 흐름, 새 흐름,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을 선택합니다. 여기 또 이름이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또 잘 만드는데 이게 수정을 한 부분이 있고 아직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식 문서에. 이러지 마세요. MS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틀리면. 우리 초보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거구나 하고 하는데 초보이거나 입문하시는 분들은 요
그 텍스트 조금만 틀려도 우리 헷갈리잖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거에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 흐름에 이름을 지정하고 이름을 만든 다음에 흐름 트리거 선택해서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 쉐어 포인트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 다 기억나시죠?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목이 만들어진 경우의 카드 요게 이제 요 카드죠. 처음에 트리거로 요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만든 쉐어 포인트 목록에 대한 사이트 주소와 목록의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 가시죠? 이제 사이트 이름 여기 드랍다운 하고 골라주고 리스트 이름도 버케이션 리퀘스트라고 해서 요거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 벌써 여기까지 했다고 목이 좀 탑니다. 아이고 요런 실수를 요 이제 휴가를 요청한 관리자에 대한 휴가를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자예요. 제가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에 중간 관리자도 있고 최종 관리자도 있잖아요. 요 관리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벌써 목 타요. 물 한 잔 좀 마셔야 되겠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오니까 힘이 막 나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 단계, 요거는 이제 트리거에서 요런 세 단계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 세 단계. 그 다음 째 작업 선택 검색창, 여기 작업 선택 검색창에다가 겟 매니저 관리자 가져오기, 한글로 관리자라고 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 겟 매니저를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액션즈, 한글은 작업이에요. 아니면 여기 오피스 365, 뭐 유저스라든가 오피스 365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겟 매니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리자 가져오기 버전 2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관리자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또 뒤에 써야 되는데 안 써요. 뭔가 이게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했으면 써야지. 그래서 관리자 가져오기 카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는 쓰네요. 여기 사용자 상자에 이메일로 만든 토큰을 삽입합니다. 여기 토큰이라는 거는 여기 다이나믹 콘텐츠를 눌러서 이렇게 창이 생겼을 때 여기서 목록 중에서 골라서 여기 집어넣는 거. 이걸 이제 이쪽은 이걸 토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관리자잖아요. 관리자 나가 있고 중간 관리자 이제 최종 관리자 있으면 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쉐어 포인트예요. 내가 쉐어 포인트를 만든 사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입력하는 사람, 요청하는 사람, 그 쉐어 포인트에 요거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그 사람의 메일이에요. created by email. 그 사람의 여기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쉐어 포인트 작성하는 사람의 매니저가 관리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요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잘못하면은 매니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쉐어 포인트에서 휴가를 요청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자다. 그래서 요 이메일은 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쉐어포인트에 휴가를 요청한 사람의 이메일을 집어넣으면 관리자가 선택되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자주 저장하라. 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에 관계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또 똑같은 얘기가 쭉 나와요. 세 단계 선택한 다음에 검색 여기 작업 선택 검색창 있죠. 여기다가 성인, 한글로 성인 해도 되고 영어로 어프로브를 해도 돼요. 그럼 여기 성인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액션 중에서 시작 및 성인 대기 여기 가장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요걸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 카드 만드는 거죠. 필요에 맞게 성인 시작 및 대기 카드를 구성을 합니다. 필수가 뭐예요? 성인 유형 제목 할당 대상이에요. 요 세 개죠. 뭐 골랐나요? 여기 보면 성인 유형에
approve, reject인 것 중에 first를 골랐어요. 제가 이제 first를 골라야 되고 every 골라야 되는데 요 의미는 first하고 every 구분해 드렸죠. 여기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승인하면 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크다운으로 세부 정보를 넣을 수 있다. 마크다운으로 만든 게 여기고, 여기 봐요. 여기 assigned에 지금 매니저 여기가 메일을 바로 직접 넣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적으로 요 위에서 만든 거 있죠. 보여드리면은 요거 있죠. 요걸 이용해도 돼요. 차라리 여기서 나온 결과 이거를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시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겟 매니저의 결과물, 그럼 그게 이제 매니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쉐어포인트 만든 사람이고 요거는 겟 매니저니까 요거의 결과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접 메일을 집어넣으셨어요. 제가 볼 땐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조건을 추가하는 거예요. 조건 추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어, 그래서 조건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세 단계를 선택한 다음 조건을 선택합니다. 조건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조건 카드 왼쪽에 있는 값 선택, 여기에 choose value 요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입력칸에다가 클릭을 하면은 여기 다이나믹 콘텐츠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창이. 그 중에 이제 approve, response 요걸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자 응답에 응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요게 두 개 중에 한 개겠죠? yes, no 중에 하나예요. no로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yes로 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요 사람 끝난 거에 대한 결과물 가지고 요 사람한테 보내는 작업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성인을 집어넣어라. 이 말이 요거예요. 여기다가 approve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어로 approve 해야 돼요. 이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요. 예,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한 이제 메일 작업들, 업데이트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아이고,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요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전자메일 작업 추가, 예인 경우 작업 추가, 여기 레스판스가 approve, 예인 경우 여기에 이제 액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거 클릭한 다음에 작업 선택 카드에 있는 검색 상자에 이메일 보내기, 여기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런 다음에 여기 send an 이메일 여기 작업창에서 고르는 거죠. V2 버전 2. 그런 다음에 이제 이메일 구성하는 거예요. 이메일 구성할 때 보시면은 이 카드는 휴가 요청 상태가 변경될 때 전송되는 이메일에 대한 템플릿입니다. 뭐 승인하거나 거절할 때의 그 이메일 템플릿이다. 그래서 카드의 본문 내용 내 승인 승인 시작 작업에서의 주석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내냐 하면은 여기 쉐어포인트 처음에 이메일을 만든 사람 있죠. 그럼 그 말은 요렇게 세 명이 있을 때 요 사람 여기 쉐어포인트에 여기 휴가를 내는 그 사람의 이메일. 그러니까 여기서 열로 간다는 거죠. 요 작업에 예스냐 노에 대한 결과물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다 이름 적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빠뜨려 있네요. 여기 들어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래서 이렇게 어프로브 한 사람이 어프로브 했다 너의 요청에 대해서. 그리고 코멘트는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메일을 보낸 다음에 그 결과물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쉐어포인트 업데이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 계속 이제 반복된 거죠, 그죠? 예인 경우 작업 추가, 작업 카드 검색 상자에 쉐어포인트를 입력하고 항목 업데이트, 업데이트 아이템이라고 해도 되고 항목 업데이트 둘 중에 하나로
해서 나오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아이템. 그 다음에 보시면 중요한 게 필요에 맞게 업데이트 카드를 구성합니다 라고 해서 뭐 사이트 어드레스 리스트 아이디는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타이틀은 성인 결과의 타이틀을 썼네요. 그리고 베케이션 시작 날짜와 끝 날짜를 업데이트 해주고요. 기존 지금 요 상태에서는 최종 요 어프로브가 요 어프로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상태가 노로 해놨네요. 그리고 매니저 코멘트를 여기 달고 여기 보면은 프리 어프로브드의 yes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분의 지금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데이트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yes와 no가 있어요. 우리 지금 yes 작업하고 있어요. 여기에 yes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yes일 때의 yes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no일 때도 또 no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yes니까 yes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 yes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승인자의 관리자를 가져오기. 지금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요 사람 여기 사전 승인자의 매니저는 이 사람이겠죠. 요 사람의 요걸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앞서 수행한 요 단계 있었죠. 휴가를 요청한 사람에게 관리자 가져오 단계 앞에 했던 요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관리자 가져오기를 추가를 해요. 관리자 가져오기 겟 매니저 툴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사전 승인자의 관리자. 그럼 여기 아까는 여기 처음 이제 우리 했을 때 쉐어포인트에 이메일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앞서 했던 고 관리자 여기 겟 매니저 요거 말고 요 앞에 또 겟 매니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메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요 사람의 메일을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사람의 메일을 갖고 와서 요 사람의 메일의 관리자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메일은 요 사람의 이메일을 말하고 요거는 지금 요거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의 결과물에 대한 이메일을 또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요런 구조니까 여기 처음 하시면 헷갈리는데 자꾸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완료하면은 가족의 투가 이 이미지와 유사하게 되어야 된다. 이 흐름에서 사용되는 앱 및 서비스에서 동적 콘텐츠 카드 추가 카드에 관리자 가져오기의 전자메일 여기 관리자 여기 쉐어포인트가 아니고 관리자 가져오기에 이메일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렇게 좀 이용하면 좋지 않냐는 거 있거든. 사인드가요. 최종 승인 작업 추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요거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요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yes냐 뭐 노냐 하는 요 승인 요 카드예요. 요거는 여기 요 카드는요. 그래서 앞에 사용했던 승인 카드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이 승인했던 카드와 똑같은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승인 타입은 여기 approve나 reject 한 사람만이라도 하면 되고 타이틀은 요런 타이틀 썼네요. 그리고 요 누구 created by display name 같은데 뭐 요거는 요 사람이죠. 요래 제안한 사람에 대한 요청. 그리고 누구한테 요 메일은 요 있는 요 메일이 아니라 요거는 중간 관리자의 메일이고 요걸 했는 요 관리자 요 사람의 요 이메일이에요. 여기는 선택을 해주실 때 나중에 동적 창에서 요 이메일은 요거에 이메일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뭘까요? 그 최종 승인 조건 추가. 이 똑같죠 또. 그래서 최종 승인 조건에 따라서 yes냐 no냐에 따라서 이메일 보내고 업데이트하는 요게 있겠죠. 요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어, 예, 그렇죠. 똑같죠. 그리고 쉐어포인트 업데이트하는 부분. 이번에는 쉐어포인트 업데이트가 요거예요. 요 부분. 여기 매니저 코멘트가 요쪽이네요. 결국에는 여기에
yes라는 것은 여기 초안 그 다음에 이렇게 기한해서 올리면 요 사람의 approve가 yes고 요 사람의 코멘트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전 승인 거부를 포함 전자 메일 보내기 요거는 사전 승인 거부잖아 승인 거부잖아 요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렇게 갔을 때 여기에 no일 때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요 아니일 때 작업 추가를 하고 그 다음째 보내기 뭐 이메일 보내기 해도 되는데 여기는 보내기만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피스 365에서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뭐 작업의 내용은 카드는 리젝 당했다고 얘기 적으면 되겠죠. 여기 리젝 되었다. 요 내용 해서 이제 보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사전 승인. 그 사전 승인 이제 사전 승인 리젝 당했다는 거 여기 no 이메일 번호고 이게 업데이트도 해야 되죠. 업데이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여기 쉐어포인트의 업데이트 찾는 과정이죠. 쉐어포인트의 업데이트. 이제 이런 건 이제 금방 이해 가시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놓치면 안 되는 게 필요에 맞게 카드를 구성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yes, no에서. 그래서 이제 approved, no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no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 밑에 어, pre-approve에서 no를 해야 되나요? 요건 저도 좀 헷갈리네요. 예. 이쪽에서 바로 no를 해도 끝날 것 같기도 하기도 한데 예. 좀 헷갈려요. 그런 다음에 리젝 그 관련된 전자메일 보내는 거요. 그 다음 이제 뭐 최종 거부 여기 approved no 보내는 거. 그렇죠.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서 사전 승인 노는 여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다음에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쉐어포인트에 휴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 중간 관리자를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에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이분이 요 중간에 있는 이분이 여기서 yes냐 no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금 조건문이 여기에 yes하고 no로 갈리는 거예요. 이분이 no 하면은 여기서 no로 가서 이메일 보내고 업데이트해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분이 yes를 해버렸어요. 자, yes를 하면은 요 건너 가야 되죠. yes일 때 이제 일단 yes라는 거에 대한 이메일 보내고 쉐어포인트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뭘 가져오냐 하면은 여기서 자신의 매니저, 요 최종 여기 매니저 있죠. 요 분의 어떤 걸 갖고 와서 사용자 요걸 갖고 와서 요 분에게 이제 승인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분이 승인이 yes 내지 no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분의 최종 매니저의 no일 경우는 이어서 또 메일 보내고 끝내는 거예요. 여기 no일 때. 근데 이분이 yes를 하면은 메일 보내고 업데이트하는 요런 전반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중간 관리자의 yes냐 no냐에 따라 그런 거. 여기에 이제 최종 이제 매니저. 요게 중간 관리자. 요게 최종 매니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yes냐 no가 또 갈린다. 그럼 여기다가 또 이 사람의 요 사람의 또 최종 승인자 요 매니저를 갖고 와서 또 이 사람이 또 승인하고 yes no에 따라서 이런 조건문에 따라서 요걸 해주면 되고 전반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돼요. 조금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만들 땐 복잡하지 흐름은 이렇게 가면은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쉐어포인트 목록에 휴가 요청을 만들고 트리거가 되면은 우리가 승인 요청 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파워 오토메이터에 거기 들어가면은
요런 것들 볼 수 있는데 사용자 요청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요청센터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타이틀, 뭐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고 코멘트가 있고 내가 어프로브 할지 아니면 노를 할지 아니면 수정된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결정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제 보류 중인 승인 요청 이거는 이제 그 작업 항목에서 승인이라는 게 있거든. 승인센터요. 이게 승인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신 탭에 보시면은 보류 중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요청 사전 승인, 승인 흐름에서 승인자인 경우 누군가 요청받을 때마다 이메일을 받습니다. 이메일뿐만 아니라 요청센터에도 받아요. 그런 다음 이메일 승인센터 파워 오토메이트 앱을 통해서 받은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를 할 수 있다. 요청을 승인하려면 이메일에서 승인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뭐 별다른 내용이 있나요? 요거는 요 위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수신한 이메일에서 승인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앱이 시작되고 승인 센터가 열린다. 진짜 그래요. 이메일도 받고 요것도 동시에 나와요. 의견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고 승인센터에서는 작업 항목에 승인센터에 들어가서 승인을 선택하고 의견을 추가하고 확인 해보시면은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앱에서도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제 요청 승인 요청을 승인하는 당에는 사전 승인하고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요청 여기 사전 승인하는 사람이나 뭐 마지막 승인자나 똑같아요. 승인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청 거부하면은 이제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 처음 기한한 사람에게 이메일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쉐어포인트에 업데이트도 하고요. 오늘 한 30분 했는데 상당히 길었죠. 근데 오늘 한 내용은 따지고 보면은 뭐 저번 내용들을 한 번 더 꼬았다. 뭐 어디 부분? 여기 사전 승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얘기를 했다.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내용은 요 정도 선상이었죠. 요거였는데 오늘은 요거를 더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어렵진 않는데 순차적 승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감만 이제 좀 잡으시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병렬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